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강서구 등촌가양 방화 택지지구 재건축 전망을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10년 안에는 어림도 없다. 그나마 빠른 단지는 15년 뒤쯤 해서 사업 착수 가능할 것 같다. 중요한 건 일기 신도시 일부 권역, 어쩌면 상당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서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 일기 신도시가 이렇죠. 총 29만 호. 용적률은 분당이 184%, 일산이 169%, 평촌 3번 중동은 200%가 넘습니다. 현행 관련 법상 용적률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늘 합니다. 정확하게는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 이상은 돼야 된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 이상으로 나오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 용적률이 이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이 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일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어서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이 넘는다고 해도 사업성 나오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정말 핵심 지역 같은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힘들어요.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5억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분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건축 기대감을 안고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축인데. 근데 요즘에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당이 이런데 다른 일기 신도시는 더 심하겠죠? 조합원 분담금 저는 4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나마 이게 적게 잡은 거예요. 일기 신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기본 들어가는 자금이 8억 9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축으로 바뀐 뒤 12억 이상 혹은 13억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실해야 주민들 사이에 사업 열의가 생깁니다. 8억 9억 투자해서 각종 리스크 안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나중에 신축으로 바뀐 뒤 12억, 13억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안 해버려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일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뒤 12억 혹은 13억 이상 기대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다소 낮긴 하지만 투입 자금 대비, 그 다음에 각종 리스크, 특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걸 감안한다면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최소 10억 혹은 11억 그 정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실할 때만이, 그때만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서울경제 10월 24일 기사인데요. 뿔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부가 왜 간섭하나? 이유가,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부동산 카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엉터리 정보를 자꾸 제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면 국토부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이달 11일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 선도지구를 선정해 시범 재건축하겠다.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지만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왜 2년이나 걸리는지, 어째서 국토부까지 나서서 계획을 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용산 여의도가 마스터 플랜을 짠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사례처럼 일기 신도시도 정부 필요에 의해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토부와 성남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29만 가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신도시라는 특성 탓에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한 점 등 지자체 단독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기에 국토부가 개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스터 플랜보다 선도지구 지정 문제가 더 골치 아파 보였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날 설명회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던 게 바로 선도지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각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각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요, 일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는 진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각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끼리 알아서 한다? 안 돼요,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스스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제대로 재건축을 하려면 이게 마스터 플랜 마련돼도 제대로 될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이지만 이건 정부가 잘하는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터 플랜 세웠을 거예요. 이건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라면 당연히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배드타운 1기 신도시는 그냥 재건축하면 또 배드타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하면서 업무단지 등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야 배드타운이 안 된다고. 요걸 막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거고요. 방금 기사에서는 주민들이 마스터 플랜 세우는데 왜 2년이 걸리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는데, 마스터 플랜 1기 신도시 29만 호 제대로 세우려면요, 제가 볼 때는 10년은 걸려야 돼요. 한 8년 내지 10년 걸려야 돼요. 진짜 빨리 한다고 해도 5, 6년 걸릴 작업인데 그걸 진짜 초고속으로 해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년이 왜 걸리냐? 마스터 플랜 세우는데 왜 2년이나 걸리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5, 6년은 최소한 5, 6년은 걸려야 될 작업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즉 1기 신도시는 입주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망, 지하철망, 특히 학원가 이런 것 등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만 하면 대박 난다고 생각들 하는데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부에서 20 내지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딱 붙어 있잖아요. 경쟁력에 있어서 1기 신도시는 굉장히 떨어져요. 1기 신도시가 그냥 재건축하면 배드타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재건축이 상당수 단지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재건축 사업성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존 인프라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만 하면 대박 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부터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2040년쯤 가면 2020년에 비해서 한 900만 명이 줄게 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 썩 달이 된 곳에? 이건 북카페에서 지금 요즘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분당 집주인이라고 어떤 노인네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분당 까대는 사람들이 분당 놀리느라고 요 그림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일기 신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는 이대로 가면 갈수록 노인들만 사는 곳이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가지 않고. 왜? 서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업무단지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다 자족도시로 조성하잖아요. 3기 신도시는 자족 면적이 최소 15% 이상이에요. 보통 20% 정도 되고, 1기, 2기 신도시는 자족 면적이 5%에 불과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노인분들은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 상당수는 어차피 자기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하러 돈 써가면서 재건축하냐,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건 서울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기 신도시가 가면 갈수록 노인 도시로 바뀌어 간다면요, 가면 갈수록 재건축 더욱더 힘들어요. 따라서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업무단지 등을 제대로 조성을 해야 1기 신도시가 노인 도시가 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재건축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현상,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왜 마스터 플랜 세우느냐, 왜 마스터 플랜 세우는데 2년씩이나 걸리냐, 이런 소리를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이거 흔히 많이 나오는 소리죠.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대선 때 양당 후보들이, 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요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냥 선거용 빌공짜 공약, 그냥 선거용 사탕발림이었습니다.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올 4월 한국경제 기사인데, 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 광명용인 등 역차별에 반발. 당연히 이렇게 되죠. 1기 신도시 주민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거죠. 근데 분당 일산 주민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국가 주도로 신도시로 조성된 특별한 곳이다. 따라서 썩 달이 됐으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재건축하게 해줘야 된다. 강남 3구, 여의도, 목동 등도 다 신도시예요. 단 그때는 신도시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따라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만들면 강남 3구, 여의도, 목동 등도 다 특별법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특별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1기 신도시 다 용적률 500% 적용하면요, 이건 닭장 아파트 돼요. 용적률 500%짜리 저기 수원의 화서 푸르지온가? 거기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가 용적률 490%잖아요. 어떻게 1기 신도시 전체를 다 용적률 500%를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닭장 아파트가 될 뿐 아니라 그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아마 미분양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거. 용적률 500%는 일부 역세권 지역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1기 신도시는 29만 호 동시 재건축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이 동시에 멸실되면서 전세 대란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신도시별로 5개 내지 6개 정도 권역을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시차를 둘 경우 최소 20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한 3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뭐 주민 갈등이 유독 심한 곳도 있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반드시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곳이 발생합니다. 26,000호인 목동 재건축도 제가 봤을 때 단지별로 시차 최소 15년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단지하고 가장 늦은 단지에 15년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피해 가려면요, 전용 이주 단지가 필요해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전용 이주 단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려면 이주 단지가 최소 200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 200만 평을 1기 신도시 바로 옆에서 다 구해야 되거든요. 5개니까 각 신도시별로 40만 평씩 필요하잖아요. 이 40만 평을 각 신도시 주변에서 어디에서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전용 이주단지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 전용 이주단지 만들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일산 같은 경우는 이 킨텍스 주변, 뭐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그 다음에 뭐 GTX A역도 생기고, 요 주변의 아파트, 특히 이제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거기는 그래도 좀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요. 단 이건 일산 킨텍스 일대의 이 각종 사업 있죠? 일산 테크노밸리 등, 요게 고양시 계획대로 잘 될 경우, 잘 안 된다면 이 사업이, 그렇다면 주변에 이 낡은 아파트 재건축 확실히 가능하다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에 이 분당, 여기도 또 그래도 여기는 좀 재건축 기대해 볼 만하죠.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 업무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근처 그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나마 아무튼 저는 여기가 이 근처 일대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성이 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또 이게 GTX A역도 여기 생기죠?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자층 타층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언론들이 굉장히 가장 심하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는데, 민간자 들어가는 재건축 재개발은 아무런 정부의 간섭도 없이 주민들끼리의 뜻만 모아서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아까 서울경제 그 기사를 보면 주민들 사이에 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정부가 개입하냐, 그냥 주민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순수 100%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무정부 상태가 아닌 국가라면 절대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순수 100% 민간이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유주 동의율이잖아요. 요게 4분의 3 이상, 75% 이상이에요. 이것도 사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토지 면적 기준, 소유주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보통 75%죠. 그러니까 이렇게 75%로 합시다. 이 얘기는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25%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석 달의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야. 이 가운데 750세대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나머지 반대하는 250세대 아파트를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다고요. 이 법에 따른다면. 근데 순수 100%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0세대 가운데 주민들이, 자,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야겠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이 아무리 안 나와도 10가구, 20가구는 나와요. 한데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사유재산권 보장이에요. 1000세대 가운데 10명, 아니 단 한 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 아파트를 불도저로 밀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도정법에서는 동의율, 일정 정도의 동의율만 충족하면 나머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는 오직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적 목적,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만 민간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바로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정법에서는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공무원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순수 100%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요? 아까 그 서울경제 나왔지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는데 정부 관여하지 말고 주민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 내버려두면요, 제대로 될 곳 정말 극소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 전체 통틀어서 한 10개 아파트 단지나 가능할까? 많아야 20개 단지 넘을 수 없어요. 왜?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이 소유주 동의율 4분의 3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땐 많아야 한 20개 단지고요. 이 규정도 없으면 단 한 군데도 못 해요. 어느 아파트 재건축한다 하면 반대하는 주민이 꼭 한 명, 아무리 적어도 한 명은 나온다니까? 그 사람 재산을 무슨 수로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따른다면 어디에 순수 100%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요. 근데 마치 순수 100%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존재하는 것이냐,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이 그런 뭐 사실상 가짜 뉴스지, 그걸 유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 대선 때 양당 후보들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뭐 집권만 하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 그냥 전형적인 선거용 빌공짜 공약, 그냥 사탕 발림이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그런 그 선거용 발언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대선 직전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별로 기대하지 말라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은 2024년까지 일기 신도시 5개 각 도시별로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거 2024년까지 시범지구 과연 지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설사 시범지구로 지정된다고 한들 이 사업 속도가 날까요? 안 날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내년 가면 더욱더 부동산 하락세가 심해질 것 같은데, 시범지구 지정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빨리 하자 그 소리 할 것 같아요? 해봤자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뭐하러 재건축하냐 이 소리가 나오지. 지금 음마아파트는 19년 만에 도계의 심의를 통과했고, 목동은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거기 집값 오히려 더 떨어져요. 끔찍도 안 해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만 하면 된다고. 근데 집값 10억씩 떨어져요. 지금 부동산 하락기 초입인데도 2024년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돼봐야 그 뒤에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게 뻔한데 주민들이 하자고 하겠냐고요, 이거.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2028년 혹은 2030년 정도부터 부동산 회복기로 다시 돌아설 것 같은데, 여기 시범지구로 지정된대. 그때 가서야 주민들 입에서 이제 하자 하는 소리 나와요. 근데 시범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해 봐야, 그래야 시범지구가 아닌 다른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시범지구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이나 가야 제대로 시동 걸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체 권역이 사업 시동 걸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10년 안은 어림도 없다. 그나마 빠른 단지는 한 15년 뒤, 그러니까 203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본격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다. 더 중요한 건 일기 신도시 일부 권역, 어쩌면 상당수 권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버려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다는 마스터 플랜 제대로 수립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 상당수 권역은 그냥 노인들 사는 도시가 돼서 그냥 버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